초등 자녀들 문제 해결력 기르는 연습편입니다. 이번 문제는 최상위 3학년 2학기 하이 레벨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110, 130, 150과 같이 차례로 차이가 20인 세 수의 합이 다 더하면 390이다. 이와 같이 차례로 차이가 20인 세 수의 합을 구했을 때 합이 4자리 수인 식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이들 보통 이제 최상위를 시키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3학년 최상위를 할 때, 3학년 2학기 할 때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 다 해보라고 합니다. 다 더해서 실제로 찾아봐라. 그러니까 차이가 20만큼 나는 수들을 하나씩 3개를 다 더해서 그 3개의 합이 4자리 수가 되는 숫자들 하나씩 찾아봐라.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런 연습들도 해야 되고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해 나가면서 뭔가 규칙을 찾고 본인이 이거를 귀납적으로 추론하게끔 하나씩 써가는 과정에서 이거 이러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라고 뭔가 추론하게끔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경우의 수 문제를 잘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또 답을 내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할지 실마리를 못 찾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지 실마리를 못 찾으면 4자리 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찾아줍니다. 대략 한 330 정도를 3번 더하면 990이 되니까 330 근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330 근처에서 이렇게 한 묶음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해보라고 이렇게 또 유도를 해주죠. 하다가 뭔가 규칙을 찾으면 뒤에 거에 해당하는 거 찾아내고 그리고 개수들을 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세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해서 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유도를 해준 다음에 좀 쉽게 푸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게끔 이제 연습을 시켜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초등풀이라고 나와 있죠. 나열해서 규칙 찾기 유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까 노가다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나열해서 규칙을 찾게끔 유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110, 130, 150 다 더하면 390이고 그 다음 100, 120, 140 다 더하면 360이죠. 80, 100, 120, 300, 60, 80, 100을 더하면 240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좀 나열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차이가 20만큼 나는 숫자 3개를 더하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 정도 4개의 숫자들을 보고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의 숫자들만 있을 때는 못 찾지만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나열을 해주면 이거를 보고 가운데 있는 숫자를 3배하면 나오네요 라고 이렇게 찾아냅니다. 두 번째, 합이 4자리 수가 될 조건을 해석할 때 20만큼 차이가 나는 수가 네모 동그라미 세모라면 걔네들을 더해서 4자리 수는 가장 작은 게 1000이고 가장 큰 게 9999니까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아까 방금 위에서 연속한 3개의 합이 가운데의 3배랑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가 동그라미면 이게 3 곱하기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하죠. 그러면 1000보다는 커야 되니까 아이들이 동그라미 숫자가 뭐가 되는지를 찾아냈으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 들어갈 숫자의 배열이 20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순서쌍의 형태로 쭉 형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되겠죠.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풀이고요. 이런 풀이를 만약에 이제 선행을 중학교 과정까지 나갔거나 그러면 이런 풀이로 아마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런 풀이로 문제를 푸는 것들은 가령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등차 수열이란 걸 배우면 이 정도 풀이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아주 기본 문제나 필수 예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서 등차 수열만 배우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아주 쉬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디딤돌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면
이 문제들을 앞으로 얘가 혹시라도 접하게 되면 이 문제들을 풀 때 이러한 개념으로 풀게 되면 계속 난이도가 디딤돌 기본 수준으로 하락하는 형태로 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들은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면 배우게 되는데 굳이 초등학교 때 이런 개념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심화교재 풀 때마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때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빨리 풀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본인이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심화 능력, 문제 해결력, 수학적 사고력을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학교 내신이나 혹은 수능을 봐야 되거나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또 풀고 그래서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게끔 아이들이 충분히 시도를 하게끔 그렇게 냅둬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답이 맞았으면 이런 방법들도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도 아이들이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연습들을 하니까요. 아이들이 고3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특히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라고 해서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한 느낌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방금 제가 제시한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최상위 이 문제를 봤을 때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럼 고3 아이들이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접했을 때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랑 느낌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마리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한 방에 깔끔하게 푸는 그런 원리 같은 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수학에서 중요한 거, 특히 초등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능력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들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 그리고 원리 한 방에 깔끔하게 푸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만 가지고 아이들이 노가다로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든 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과정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게 고등과정이 되고 고3과정이 되면 얘네들이 이 문제를 쉽게 푸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배웠던 그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주지 말고 이 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라. 이런 것들이 초등 수학에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